네, 반갑습니다. 박세윤 세무사입니다. 연말 영상 끝장내기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네, 이제 저번 주 12월 24일에 국무회의에서 제로페이가 이제 변경이 됐죠. 이거 다 반영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득공제 파트죠. 신용카드 조특법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공부를 하고 오늘은 소득공제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요, 일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직불카드, 신용카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이렇게 40, 40, 30, 30, 15%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건 뒤에 가서 자세하게 더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총 급여액의 25%를 일단 차감을 해요. 그러니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를 해야 그 초과분부터 지금 나와 있는 적용률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급액이 25% 차감하는 거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신용카드 밑에서부터 신용카드, 직불카드, 도서공연,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 순서대로 차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총급여액 공부를 했죠. 수익에서 비용, 즉 소득의 개념이다. 근로소득 금액은. 그런데 총급여액은 수익에 대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저희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즉 사용을 해야만 그 초과되는 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적용률 아까 있잖아요. 그건 이제 바로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 금액만큼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 화살표, 빨간 화살표 순서대로 25%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금액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25%면 그쵸,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1천만 원만 썼어요. 1년 동안. 1천만 원도 많이 쓴 거죠. 그러면 공제되는 게 없는 겁니다. 25% 다 빼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25%를 차감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먼저 빼주잖아요. 그쵸? 이 금액 어디서 뺄지 모르잖아요. 그쵸? 왜냐면 적용률이 다르니까. 그쵸? 신용카드를 밑에서부터 먼저 빼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소득자한테 유리한 건 뭐죠?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예를 들어서 현금영수증 중에서 신용카드가 혜택이 되게 많죠. 총 금액이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쓰면 유리하겠죠. 왜냐면 어차피 25%까지는 공제를 못 받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못 받을 거면 체크카드로 쓰는 것보다 그 금액을 신용카드로 써서 혜택을 받고, 그리고 그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나 제로페이로 하는 것이 근로소득자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이건 거의 이제 근로소득자들한테 거의 세금 상식이 됐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쵸, 꼭 내년부터는 2020년부터는 총급여액 단기죠. 2019년에 25%, 2019년 지금 연말정산 하는 거니까 내년이면 2020년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제로페이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는 것이 유리하겠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개정된 걸 좀 보고 갈게요. 자, 도서, 공연 등 이것도 2018년도에 들어온 건데요. 이것도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은 단기 총급액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해줘요. 도서나 공연. 그런데 올해 들어온 것이 2019년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돼요. 박물관이 미술관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됩니다. 그쵸, 이게 지금 이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2020년도에는 다 되겠죠. 어쨌든 총 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된다는 거예요. 이 4개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거는 단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됩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 박물관이랑 미술관도 들어왔다. 그러나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요거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다시 개정이 됐죠. 원래는 제로페이 40%라고 서울시장이 계속 그렇게 홍보를 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페이코나 뭐 네이버 페이 이런 것들 통해서 QR코드 해가지고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40%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으나 아직 그게 법으로 통과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30%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원래는 40% 최대죠. 적용분 가장 높은 그 항목이 40%입니다. 그런데 40%로 되지 않았고요. 다른 지불하는 수단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체크카드 다 30%입니다. 그래서 제로페이도 30%로 하기로 저번 주 12월 24일에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났어요.
원래는 홍보하기로는 이 전통시장 사용분이랑 똑같이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40%로.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 바뀌었어요. 30%로 바뀌었습니다. 확정됐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겁니다. 오늘 강의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전통시장이랑 대중교통이랑 도서공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포함됩니다. 등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나 도서공연에 많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항목을 먼저 따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항목은요, 어떤 지출로 쓰든지 상관없이 먼저 이 부류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든 직불카드를 쓰든 현금영수 쓰든 제로페이를 하든 선불카드를 쓰든 상관없이 이 왼쪽의 항목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나 도서공연 미술박물관에 썼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이 세 개의 부류로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직불카드랑 신용카드 밑에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나머지 저 세 가지 말고 나머지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분을 빼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직불카드 등 사용분 4개 있잖아요. 4가지는 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빼고 나머지 쓰인 데는 저 직불카드로 빠지는 거예요. 그쵸? 요렇게 5개를 구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신용카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은 더 해주기 위해서 먼저 저렇게 빼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단기 1970만 초과자인 사람은 저 항목이 다르겠죠. 지금 저랑 같이 제대로 지금 따라오신 분들은 왠지 아시겠죠? 왜요? 도서공연, 미술관, 박물관은 단기 총급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더 구분을 해주는 것인데, 만약에 단기 총급액이 7천만 원 초과자다, 그럼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안 되겠죠. 그쵸? 도서공연 이것이 빠지는 겁니다. 자, 빠지고 여기나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쵸? 이미 구분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게 혜택이 아닌 겁니다. 그쵸? 7천만 초과자들은. 그래서 여기에 도서공연 등 사용분이 들어가 있겠죠. 그쵸? 따로 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요, 본인 신고자뿐만이 아니고요, 존속이랑 비속, 배우자 다 돼요. 그런데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가 썼던 그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이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그리고 연령이랑 소득요건 중에서 연령요건을 보지 않아요. 연령요건을 보지 않는다는 건 나이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존속이든 비속이든 배우자든 다 나이는 상관없는데 소득요건만 본다는 겁니다. 소득요건은 어떻게 공부했죠? 저희가 인적공제할 때, 그쵸?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이랑 분류과세 토탈, 분리과세, 비과세 제외하고 100만원 이하야 돼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150만원이죠. 이거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연령요건, 소득요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인적공제편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소득요건만 본다는 거예요.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형제자매는 안 된다. 자, 그리고 공제 제외 대상이 있어요. 다 신용카드를 쓴다고 해서 다 소득공제를 처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원래 처음 해줬던 이유는 뭐냐면요, 신용카드를 활성화시켜서 그 거래를 파악하는 거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래 파악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세금, 공과금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안 써도 다 파악이 됩니다. 그쵸? 도로통행료, 통행비, 그쵸? 통신비, 리스료 다 돼요. 그쵸? 그런 것들은 거래 파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처음부터 제외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제가 중요한 것들만 지금 또 파란색으로 쳐놨죠. 세금, 공과금이나 도로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유가증권 뭐 다 안 됩니다. 상품권, 리스료, 통신비 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하셔야 돼요. 해외에서 쓰는 거 안 돼요. 면세점에 쓰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행 다닐 때 쓸 때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써놓은 제외 대상을 꼭 보시고 내년에, 어차피 이미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제 제외 대상에서도 되는 게 있어요. 자동차 구입비 중에서 중고차 구입비 10%는 또 해줍니다. 그리고 월세는요, 월세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월세액을 해줄 수가 있어요.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요건 조금 지엽적인 건데, 주택 임차인 있잖아요. 그 누구냐면 현금 영수증 가입하지 않는 주택 임대사업자, 그 임대인이 현금 영수증을 못 끊겠죠.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랑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 등을 신청을 해서요, 현금 영수증 지출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단 월세세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월세세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거의 혜택이 없어요. 다 왜냐하면 총급액에서 25% 초과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환상을 다 갖고 계시는데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근데 월세세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어쨌든 이 월세도 현금 영수증 그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교육비도요 안 되는데 취약전 아동, 그죠? 학교에 아직 안 가는 7세 이하 취약전 아동의 체육시설인 학원이나 체육시설, 초중고 사설학원비, 그리고 교복 구입비, 이런 것들은요 해줘요, 신용카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로 써야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교육비 세액공제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세액공제 파트에서. 근데 또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요 이 취약전 아동 학원 체육시설 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되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항목은. 그런데 최중과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돼요. 그리고 교복 구입비는 당연히 또 교육비 세액공제 돼요. 이런 게 세법이 어려운 겁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래서 소득공제도 어렵고 세액공제도 어려운데 거기서 신용카드 되는 게 있고 또 교육비 세액공제만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전통시장이랑 대중교통, 그리고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이랑 직불카드 등 사용분, 앞에서 다 봤죠? 구분 30% 해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15%만 해줘요. 자, 제로페이는 당연히 저 직불카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금액 25% 차감을 한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쵸? 구분이 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차감을 하는 거예요. 총금액 25%. 그리고 그 차감한 그 대상 금액에서 이제 공제를 곱해서 이제 공제 대상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총금액의 25%는 어디서 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빼는 거예요. 신용카드부터 차례대로 빼줍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총 금액이 4,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토탈 사용액, 신용카드를 포함해서 모든 사용 금액을 1,100만 원으로 볼게요. 자, 그럼 총 금액의 25%면 1,100만 원이죠. 그쵸? 그럼 아까 봤죠? 1,100만 원이면 이미 전체 사용액이 1,100만 원이기 때문에 공제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1,100만 원을. 뭐 이런 거 썼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1,100만 원이 그대로 4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빠지기 때문에 대상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1,100만 원씩은 썼는데, 그쵸? 이거를 신용카드 소득 공제라고 해주는 거예요. 공제 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깨셔야 돼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총금액 5천만 원이면 25%는 1250만 원이죠. 그런데 1500만 원을 썼다고 볼게요. 전체를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다고 보겠습니다. 그쵸? 그럼 5천만 원에 25%면 1250만 원이죠. 그럼 밑에서부터 빠진다고 했죠. 화살표 그 방향대로. 그럼 신용카드를 얼마 썼어요? 1,000만 원 썼어요. 그럼 1,000만 원 빠지는 겁니다. 1250만 원 중에서. 그쵸? 그럼 얼마 남았어요? 250만 원 남았죠. 250만 원을 저 직불카드 등 300만 원에서 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뺄 게 없네. 그죠? 그럼 대상이 어떻게 돼요? 전통시장 60만 원 그대로고, 대중교통도 40만 원 그대로고, 도서공연 등도 1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쵸? 그리고 직불카드는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뺐으니까 50만 원이에요. 그죠? 신용카드는 1,000만 원에 1,000만 원 뺐으니까 0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공제를 곱해주면 전통시장은 24만 원, 대중교통은 16만 원, 도서공연은 30만 원, 그리고 직불카드 등은 15만 원. 그래서 85만 원 소득공제 되는 거예요. 웃기죠? 1,500만 원이었었는데 공제 대상은 85만 원. 그냥 다른 가족 인적공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150만 원 그냥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걸 챙기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환상을 깨셔야 돼요. 많지 않다. 그리고 총금액이 더 높은 사람들은 25%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럼 더 신용카드를 많이 쓰더라도 소득공제 되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총금액이 5천만 원이고 이 신용카드 등 사용을 1,500만 원에 썼는데 85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추가 한도 있습니다.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도가요. 총금액이 7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작은 금액 300만 원이나 총금액이 20% 작은 금액이 한도고요.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1억 2천만 원 초과인 사람은 200만 원까지밖에 또 한도가 안 돼요. 그리고 추가 한도 해주는 게 있어요. 자, 전통시장분이랑 대중교통이랑 도서공연 따로 아까 항목을 3개를 구분을 했죠. 그래서 그 40%, 30% 금액이랑 100만 원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금액을 더 해줘요. 어쨌든 이것도 크지 않습니다. 어쨌든 토탈 이론적으로는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과연 600만 원 소득공제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A부터 Z까지 다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번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해서요 보시면요, 그 이제 다 토탈해서 보면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서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파트는 끝나고요. 다음 시간부터 세액공제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떠먹여준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